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은 채무통합, 이 채무통합이라는 상품의 단점과 장점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근데 이 상담사들이 채무통합이라는 이 용어를 어떤 하나의 상품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눴어요. 여기다 붙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그래요. 왜냐면 저금리 채무통합 해드릴게요. 이 말은 곧 통장을 해준다는 뜻이 돼버려요. 똑같은 채무통합인데, 그러니까 뭐 대안대출, 채무통합 뭐 이런 것들이 어디다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그냥 진행하는 방식이 다 달라져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채무통합은 어떤 내용의 상품이냐면 중금리 또는 고금리의 채무를 통합하는 이금융권 대출 상품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보시는 듯 그대로요. 글자 그대로. 중금리라면 보통 10%대 중반대, 고금리 최고 24%까지 얘기하죠. 이 채무를 통합하는 이금융권 대출 상품이에요. 한마디로 저금리로 대안을 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당연히 뭐 고금리 채무라면 이금융권 가니까 금리가 조금은 더 낮아지겠지만 저금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은 단순히 내가 이용 중인 중금리 또는 고금리만을 갖다가 그냥 이금융권 하나로 채무를 그냥 하나로 통합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하나로 한다고 해서 뭐 몇 건 있는데 무조건 다 하나로 된다, 그건 아니고요. 채무자의 조건에 따라서 또 하나로 될 수도 있고 하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품의 먼저 단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점 첫 번째,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 실상 이게 보면은 까다롭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분 입장에서는 까다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 중금리, 고금리의 채무를 통합이야. 이 말은 곧 중금리나 고금리 채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란 얘기예요. 내가 이미 중금리나 고금리 여기저기서 대출을 갖다 쓰고 있으면 내 신용이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안 되고 저런 분들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분들 대부분 안 되는 분들이 더 많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건이 까다롭게, 당사자들은 까다롭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상품은 가능한 내가 중금리나 고금리 대출을 2개 이상 이용하고 있다면 바로바로 이용을 해서 통합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신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자, 두 번째,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의 상품이다 이거예요. 여기는 이금융권,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의 상품. 그래, 아까 이금융권에서 진행한다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캐피탈이나 뭐 저축은행 그러겠지. 당연한 얘기죠. 자, 근데 왜 이걸 강조했느냐? 이금융권이라는 거야, 이금융권은 곧 1금융권에 비하면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락률이 높죠. 그러다고 해서 채무통합하니까 신용 등급이 신용 점수가 하락하고 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 건의 대출 건수를 통합을 하니까 대출 건수를 줄여주니까 신용 점수는 더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2금융권이니까 올라가더라도 1금융권처럼 확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도 나쁘지 않죠.
통합한다는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금리가 높다. 이왕이면 저금리를 하고 싶은데 왜 이금융권을 해가지고 중금리를 하냐 이거예요. 보통 10%대 중반 또는 10%대 후반 이렇게 형성이 많이 됩니다. 이왕이면 저금리로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가냐 이거죠. 저금리 누구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거죠 단점이. 그러니까 1금융권으로 통합을 하는 거에 비하면 좀 더 불리한 면이 있긴 하죠. 있긴 하지만 1금융권으로 되는 분들은 당연히 1금융권으로 해야 되겠지만 1금융권에는 통합해주는 상품이 없잖아요. 우리가 1금융권으로 대안을 해주는 상품은 있죠. 통대안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라도 이용이 되면 그거 이용하시면 되지만 그거조차도 안 되는 분들은 이거라도 가능한지를 보라 이거죠. 그러면 이거라도 가능하다면 뭐가 좋냐 이거죠. 이제 장점. 와, 장점은 셀락 하면 또 수도 없이 많죠. 간단하게 일단 채무를 통합해. 채무를 통합. 중간에 고금리 채무를 통합. 자, 통합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은 채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되는 거 월불입금. 월불입금이 감소가 된다 이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중금리나 고금리 해가지고 총에서 내가 3천만 원 가지고 있어. 뭐 한 4-5군데 해가지고 3천 있어. 이걸 한 군데로 3천만 원 통합을 했어. 똑같은 3천인데 왜 월 납입금액이 줄어들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다 흩어져 있잖아요. 여기저기. 어떤 건 상환기간이 이제 아직도 5년 남은 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거 3년 남은 어떤 거 1년 남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통합을 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을 뭐 5년 내지 뭐 최고 10년까지도 있으니까 상환기간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맞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올 납입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채무를 통합을 했으니 대출 건수가 줄어들잖아요. 대출 건수가 줄어들면 신용 점수가 상승을 하게 되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가 자금까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장점만 보면은 지금 이 채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용하고 싶어 하죠. 누구나. 근데 이 단점 보면 사실 좀 까다로운 면이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자격 조건. 일단 이거 하나 남겨둘까? 자격 조건 보자면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인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부터 깐깐하잖아요.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어쩌라고. 근데 적용이 안 돼. 그분들은 직장인, 그것도 4대 보험 적용되는 분. 4대 보험이 적용 안 되면 또 안 돼. 4대 보험도 3개월 이상 납부가 돼야 돼 또. 그러면 납부가 돼야 되고 신용도 나쁘지 않아야 되고 부채도 소득 대비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중금리도 이용하고 있고 고금리도 이용하고 아니면 중금리만 이용하고 있지만 이게 대출이 2건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통합을 해야죠. 무조건. 우선적으로 뭐 월 납입금액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신용 점수가 올라가게 되죠. 신용 점수가 올라가면 뭐가 좋냐? 나중에 저금리로 혹시라도 대안을 원할 때 그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통대안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뭐 간발의 차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채무 통합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신용을 올려가지고 나중에 통대안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채무 통합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뭐 통대안 바로 되는 분들은 통대안 바로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면 특히나 이 카드론하고 현금 서비스
이것만 이용하시는 분, 특히나 현금 서비스만요. 이런 분들은 필히 채무통합을 미리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현금 서비스를 없애버려야 돼요.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3, 4개월, 5, 6개월 이렇게 이용을 안 하고 나중에 뭐 저금리 대안이 되면 저금리 대안을 하시던가. 이것만 이용 안 하더라도 신용은 점점 또 올라갑니다. 얘들 자꾸 이용하니까 신용이 안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채무 통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바로 진행을 해서 자신의 신용을 보호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